Chapter 3 Asian Acquisition.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이에 따른 언어 습득의 역량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많은 부분이 발달 단계적으로 언어 습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 어떤 개인적인 것과 또 환경에서 받는 언어적인 입력에 대한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화두를 던진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나이를 빨리 이제 어린 나이에 학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Dispelling myth,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인데 꽤나 여기에 좀 볼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됐다는 겁니다. Children learning their first language practice repeat words and phrases. Therefore, foreign language classes should involve lots of repetition and practice. 이런 키워드들이 교사의 티칭 로그에서 쓰이면은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겁니다. practic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알고 하는 연습이 아니죠. 아이들의 언어 학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은 청아식 교수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foreign language는 반복과 practice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테이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 잘못된 것, 어린아이 학습이 이러하다라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별개로 배운다인데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하나씩 따로 떼어서 배운다. 언어를 쪼갤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운드를 먼저 배운 다음에 단어, 문장,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들은 speech development는 precede speaking. 자, 이해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나중에 말하기가 이루어진다. This must be correct order of the presenting skills in foreign language라고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듣기 먼저, 말하기 나중. 이 말은 말하기를 미루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거나 출력 가설 입장에서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듣기 위주로 학습자들에게 노출 위주의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출력을 미룰 수 있다. 침묵기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하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 혹은 출력을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A박스, B박스 했을 때 이런 티칭 로고가 있으면은 바로 teacher B는 위의 관점에 맞지 않다. B가 문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re advanced stage of language development. Natural order of second language learning is listening, speaking 등등등이다.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발달 단계가 듣기 먼저 하고 말하기 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언어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인터그레이티브적인 접근이 아니라 따로 분절돼서 하나씩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내포하는, 전제하는 겁니다. 언어를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형태별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스킬별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 말에 기초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킹은 굉장히 못하는데 리스닝은 엄청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별도로 스킬이 이제 발달한다는 말입니다. Small child simply use language without any instruction in formal grammar. 자,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Equally unnecessary for grammatical conceptualization in teaching foreign language. 이것은 grammar teaching이 언어 학습에서 필요 없다. 다른 말로 conscious learning이라고 하는 과정은 alter learning 과정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인 거예요. L1 학습 과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상식 측면에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발달 단계적으로 어느 나이가 넘었으면은 학습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닌데 어렵다입니다. 결정적 시기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릅니다. 이걸 한참을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 아닙니다. 결정적 시기는 석세스풀한 학습의 기준이 발음에 많이 가 있어요. 액센트, 수프라세그멘트 피처적인 요소가 있어서 액센트가 없는 언어 사용 있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방구화랑 관련이 있어요. 뇌가 방구화, 좌뇌 우뇌 딱 갈라질 때가 결정적 시기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뭐 12살, 5살 이런데 크러션 학자 같은 경우는 5살로 딱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5살 끝나면은 액센트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lateralization, 좌뇌 우뇌 구분. 자, 좌뇌 우뇌 헤미스피어, 좌뇌 우뇌가 갈라지는 시기가 결정적 시기인데 이 부분에 잠깐만 혹시나 해서 다뤄봅니다. 혹시나 해서 좌뇌 우뇌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교수법이랑 살짝 연결하셔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능이 나누어지는 건데 intellectual, logical, analytical function appear to largely located in left. 좌뇌는 분석적 학습, 우뇌는 전체적인 감정과 소셜 니즈와 이런 통합적인 홀리스틱한 정보 처리. 그렇기 때문에 우뇌는 특히 어디를 관장하냐면은 몸의 행동들, 키네스테틱적인 것, 무브먼트적인 것, 몸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몸을 움직일 때 오른발은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데 왼발은 제대로 한꺼번에 이게 정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지겠죠. 우뇌는 종합적인 건데 이것이 학습으로 적용된 것은 전신반응교수법입니다. 우뇌 중심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반응교수법은 교사의 입력이 명령어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점, 그것은 우뇌 중심의 학습을 촉진한다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더 이상 전신반응교수법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다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방구화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뭐 퓨버리, 사춘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어려운가, 뭐 이런 논쟁이 뭐 아직 심하다인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여기도 한참 논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얼마나 프로그래머틱적인 언어 습득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바이올로지컬 타임테이블, 결정적 시기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떤 증거들 뭐 등등 foreign accent에 대한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거니까 넘어가십니다. 액센트의 중요성인데, 자, 이 부분은 정말 얼마나 내 발음이 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발음이 원어민의 기준에 봤을 때 유사성 비슷한가? 언어학습의 목표가 authentic native-like control of phonology of foreign language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표라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 발달 단계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in terms of statistical probability 확률적으로 virtually all research shows the chance of persons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after puberty achieving scientifically verifiable authentic native accent slim. 원어민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걸 뭐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교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발음이 영어 뭐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그 쓸데없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과학적으로 그런 그 확률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 반대 데이터도 많아요. 원어민하고 똑같이 언어 습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고 하는 점, 발음에 있어서 나이와 관련된 것은 완벽한 발음, 네이티브 액센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Second caveat in viewing research in accent acquisition comes from mounting evidence, especially in globalization, indigenization, 토착화입니다. 토착화. Language and inability to define native accent at all.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어가 베트남에서 쓰이는 영어, 또 인도에서 쓰이는 영어, 그런 언어 액센트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Inability to define, 원어민적인 발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더 이상 규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영어의 발음의 타당도 정도를 규정하는 한 단어는 World Englishes입니다. World Englishes. 이것은 그 생물학적으로 결정적 시기가 넘어섰을 때는 발음의 원어민적인 발음 액센트, 수프라세그멘트 피처적인 것이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각 나라마다 토착화되어 있는 액센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인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네거티브 트랜스포가 일어나는 그런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발음들이 틀리지 않았다. 전체적인 발음의 학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Concept of World Englishes입니다. 자, 이것은 Native speakers English is perceived as having foreign accent. Native speakers ideal linguistic research both harder to find and less relevant. 더 이상 원어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규정이 불가능해진 시기가 언어학습 과정에서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발음은 World Englishes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World Englishes는 그 나라 사람들의 토착화된 영어적인 foreign accent나 어떤 통사적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World English,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World Englishes라고 하는 것이고요. World Englishes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Second Language와 Foreign Language를 사용하는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First Language는 미국, 영국 뭐 등등 뭐 이렇게 있죠. 그 외에 Second Language와 Foreign Language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 버린 현대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나이와 관련해서 커그니티브 고려사항들은 여러분들은 구성주의의 피아제 이론을 쭉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인데 커그니티브적인 발달,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개념인데 상관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sensory motor stage 등등등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Cognitive argument still remains pervasive.
persuasive. Young children are generally not aware that they are acquiring language. Not aware. 의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Nor are they aware of socially values and attitude placed on one language or another. 자, 여기에 두 가지 의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학습의 대상인 언어 형태에 대해서 의식적이지 않은 우연한 학습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incidental learning입니다. 그 다음에 attitude와 value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애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아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의식적인 것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니비션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watch the pot never boil. 계속 왜 이렇게 영어 안 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에 언어 습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의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It is possible language learner who are too consciously aware of what he or she is doing.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늘지? 방법이 뭐지? 이런 것들은 학습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들이다. L1 학습은 이러하다. 나이 어릴 때 L1 배울 때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mplicit과 explicit을 구분할 수 있는데 implicit은 방금 L1 학습에 이런 게 전부 다 implicit learning입니다. 키워드는 뭐입니까? aware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 속담을 썼는데 watched라고 하는 것, 계속 쳐다보고 생각하고 방법 찾고 이런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성을 생각하는 것들은 L1 학습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식적이지 않다는 것. implicit learning, explicit learning은 attention과 instruction 과정에 있어서 의식적인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attention이라는 겁니다. 동사로 쓸 때 attend to for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1은 L4에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implicit learning, explicit learning. 구분할 것.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implicit learning입니까? explicit learning입니까? 의도적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될 학습은 implicit 아닙니다. 아시겠죠? explicit learning에 노출시키고 explicit learning을 촉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른이 되는 과정에 이런 방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implicit과 어떤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implicit이 가능한가, explicit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발달 단계로 자네와 우네가 갈라지면은 의식적인 학습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은 어릴 때는 뭡니까? 우네 중심의 학습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implicit learning을 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우네 중심의 학습이다. 그것을 교수법으로 활용한 것이 교사가 계속적인 아이들에게 입력을 주는데 명령문을 통해서 제공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전신반응 교수법인데, 명령문, 우네 중심, 그리고 아이들은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받는데 그 과정에서는 출력에 대한 강요가 없다. 침묵기에 대한 과정을 거친다. 요 세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TPR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알았죠? 그 다음 equalization 이거 넘어가세요. 필요 없어요. 다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명 똑바로 듣습니다. meaningful learning은 기입형으로 출제가 될 수는 없으나 다양하게 활용되는 학습 과정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Final consideration of cognitive domain. 자, 뭐라고 했어요? 유의미한 학습을 설명할 때 인지주의 측면에서 설명했죠. Oswald noted people all ages have little use for rote. 자, 그래서 rote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학습인데 인지주의 학습, 인지주의 이론 그 학자들이 행동주의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의도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rote라는 말은 행동주의가 우리 학습은 로트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인지주의자가 오명을 붙여 놓은 겁니다. 기계적인 학습인데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Existing knowledge of experience rather than an item is acquired by meaningful learning. Anchoring, relating new items, experiences to knowledge that exists in cognitive frame. 설명은 기똥차게 했으나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울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초화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교수법 그리고 이론에서 자 잠깐만 같이 한번 봅시다. 알고 있는 것을 자 큰 띠에서 분필이 잠깐만 큰 틀에서 이걸로 써도 될까? 잠시. 큰 틀에서 meaningful learning 잠깐 좀 보겠습니다. meaningful learning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meaningful한 learning에 있어서 입력은 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력 그리고 텍스트들이어야 되는데 모든 입력은 자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이해할 수 있는 자 일단 인풋 자체를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적인 적용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과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언어를 좀 배우고자 했을 때는 아이들의 이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eeds analysis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유의미한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의 관심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언어적인 proficiency는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도 아이들의 관심과 내가 선택한 교재가 아이들의 공부의 필요성, relevancy,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을 해야 되겠죠. 관심이 있는 것들. 근데 모든 교재가 그러하지 않죠. 어떤 특정 부분은 좀 동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의 애댑테이션 좀 이렇게만 적게요. 애댑테이션 과정에 수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읽기라든가 또 듣기를 할 때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하고 또 그 토픽에 대한 읽기와 듣기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토픽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과정이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스키마를 항상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활성화시키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말은 맞나? relevant 타당한 본문 내용과 relevant한 내용이지 irrelevant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적인 그런 요소와 유사한 내용을
사전에 다뤄주는 것, 이것은 프리티칭 과정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 적용입니다. 이 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meaningful learning 이렇게만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에 experience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가르치건 간에 너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티칭 프랙티스에서 항상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은 롤 러닝이랑 비교해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롤 러닝은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니즈는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데 학생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도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언어가 문법이다, 문법이 다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언어는 기능적 측면에서 언어 사용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언어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니즈 어널리시스의 한 측면입니다. 니즈 어널리시스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과학 중심으로 언어 학습을 하게 할지 아니면 문법에만 공부하면 모든 언어가 습득된다라고 하는 믿는 교사인지 딱 분리해서 시험 문제에서 통제하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것이 유의미한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생활의 언어 사용과 유사성이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교사가 좀 더 유의미한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니즈 어널리시스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답에서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넘어갑니다. 롤 러닝은 하나하나 읽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과 저 개념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관된다는 것은 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연결고리가, 인지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관련돼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정의적인 것입니다. 정의적인 거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에고센트리시티, 인간의 발달 과정이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Highly egocentric, 책 중에 에고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뭐 그게 에고는 뭐 적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릴 때는 이것을 없는 상태이죠. Children grow older, they become more aware of themselves, more conscious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의식,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pre-adolescent children develop acute consciousness of themselves and entity. 나야, 나 미정이, 네가 감히 나를 뭐야, 무시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 나라는 자가 생기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라는 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딱 보호를 하죠. 근데 이게 언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극심해집니다. 처음에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통,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진짜 외국에서 딱 공항에 떨어져서 한마디도 못하는 경험, 정말 뭐라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웃어야만 되는 상황. 이 모든 과정들이 나라는 사람의 에고가 침범을 받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그래서 이너비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 때문에 self-identity, fearing to expose too much self-doubt. 나라는 사람이 언어를 못함으로써 자아가 침범받고 위협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너비션인데 이게 나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딱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다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되어서 배우면은 이너비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아이들은 이거를 경험을 한다. 왜 그렇다? 에고 때문에, 랭귀지 에고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는 개념인데 사춘기가 되었을 때 inhibitions are heightened in a trauma of undergoing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changes and ultimately totally new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자, 몸이 변하죠. 뭐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남성스럽게. 사춘기 남자아이가 수염이 나는데 뽑아야 될지 깎아야 될지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깎잖아요? 시커멓게 나버려요. 아주 굵고 딱딱하게 시커멓게 나버리고 안 깎자니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나이대가 중학교 이쯤인데 민감해요. 굉장히 산적 같다 이런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이니비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카그니티브와 이모션은 감정적인 역동기, 이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역동기 다 아시죠?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랭귀지 에고 넘어갑니다. 자, account for identity persons develop reference to language he or she speaks. 그 사람이 사용하는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생기는 부산물적인 겁니다. 언어는 모든 언어는 인터퍼스널적인 기능을 항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퍼스널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교의 목적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self-esteem이 형성됩니다. self-esteem. 나중에 personal factor에서 여기에 나옵니다. inhibit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self-esteem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확인받는 것이 결국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inhibition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 interpersonal function을 경험하는 것이 fairy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여하는 측면에서 언어를 설명합니다. fairy communion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만 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elf-identity is inextricably bound up with one's language for the communicative process. The process of sending a message and having them bounced back. 자, 말을 하면은 내가 받아쳐야 되는데 못 받아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상처, 자아에 대한 공격, 무너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너비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making fool of oneself, trial, error, struggle, speaking and understanding.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이니비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니비션을 생기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디펜스 메커니즘,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 민망함을, embarrassment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입을 열면 실수하니까요. less frightened.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 만약에 출제되게 되면은 교사의 고민, 왜냐하면 아이가 don't speak, 말을 안 하는데 they are afraid of making errors. Some of them are really anxious about the possibility of making errors. But I believe it's part of the process of learning. And I think they are experiencing
입니다. 그러면 inhibition, which refers to inhibition입니다. 뭐 그 정도로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언어학습의 굉장히 문제인데 이거는 나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이에서. 알겠죠? 나이에서 생기는 second identity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거는 언어에서 있는 생기는 identity입니다. language identity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Korean이라고 하는 language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적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말은 에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L투로 넘어가면은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설명드린 것도 사실은 과합니다. 이거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된 거예요. Linguistic consideration, bilingualism 봅니다. 먼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바이링구얼리즘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바이링구얼에 대한 뭐 사례인데 읽어보면 그냥 두 언어 동시에 잘한다는 말이에요. bilingualism, 교양입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Some interesting questions bilingualism 하면서 coordinate compound 설명해놨습니다. 구분할 때 여기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They cooperate two meaning이고 two mean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coordinate이고 compound는 one meaning이다라고 해놨는데 이거 너무 원론적인 기초적인 바만 선생님은 기초적으로 핵심만 설명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들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coordinate는 이 둘의 구분은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coordinate는 외국어,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죠. 바이링구얼리즘 이중 언어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언어를 각각 따로 배우는 거예요. 환경이 따로따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이제 배웠던 과정에 있어서 미국에서 만약에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한국말만 해. 학교에서는 영어만 해.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집에서 배우는 언어가 배우는 환경이 별개로 따로 각각 배우기 때문에 머리에는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따로 되어서 표현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배웁니다. 그런데 컴파운드는 의미가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집에서도 영어, 한국어 둘 다 쓰고 학교에 가도 영어, 한국어 쓰고 예요. 그래서 표현 수단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컨셉,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로만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좀 들게요. 두 가지만. 자, 보자. 스페니쉬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스페니쉬를 하는 애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특히 캘리포니아는 스페니쉬가 그냥 영어 못해도 스페니쉬 해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스페니쉬가 허가가 돼요. 학교에서도 스페니쉬로 하고 집에서도 스페니쉬로 하고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은 영어로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또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경우 아이들은 컴파운드 바이링구얼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엄마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어떻게를 알겠는데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엄마 코리안이에요. 근데 집에서 한국말을 엄마가 가끔 던지고 아빠는 영어로 던지면서 한국말을 취미로 생활로 하고 국제중학교 다녀요. 국제중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영어로만 하는데 복도만 나가면 또 한국말로 막 또 가끔 떠도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코ordinate이 아니에요. 머리에 컴파운드예요. 딱 하나만 있는 의미 체계로 머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바이링구얼리즘이 목표가 아닙니다. 알겠죠? 월드 잉글리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런 바이링구얼은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목표가.
content based instruction. 개념을 분절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게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지금 코 스위칭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게 사실은 바이링구얼리즘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바우만 선생님이 이거를 쓰는 이 책 자체는 원어민들이나 non-native 스피커를 위해서 언어에 대한 티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쓴 건데 바이링구얼 사라 아이들은 코 스위칭을 많이 쓴다 이거든요. 근데 코 스위칭은 분류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스입니다. 됐죠?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L1으로 딱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커뮤니케이팅 하는데 바이링구얼로 쓰는 거. 뭐 요즘 국제 커플도 많고 뭐 그렇던데 국제 커플들은 말할 때 보면은 코 스위칭이 자기들끼리 그냥 자유자재예요. 뭐 do you wanna have 닭볶음 뭐 이런 말을 하고 I'm so king 받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써요. 예, 코 스위칭 전략입니다. 전략. 다음 interference. 자, L1 나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 언어 학습의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 사이에 서로 방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입니다. 키워드는 interference입니다. 이 부분은 앞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L1의 방해입니다. Most conclusive in showing similar strategies and linguistic features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language in learning in children. 자, 이것은 interference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 학습이 이후 학습에 방해를 일으킨다인데 여기 잘 보세요. intralingual strategy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interference를 설명할 때 linguistic적인 언어 학습 과정에 있어서 intralingual strategy가 not interference가 아니라 intralingual strategy가 어디 있어? Error from the first language among Spanish speaking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 있어서 Spanish speaking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에 의해서 방해의 결과로 일어나는 오류보다는 언어 자체의 축적에 의해서 생기는 intralingual 에러가 훨씬 많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이따가 나올 거지만은 자 트랜스퍼에서 설명을 하는 거이고요.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자 인터피어런스는 L1의 방해, L1이 L2, L2가 L1으로 여기는 L2가 L2의 방해인데 generalization 과정이겠죠? 앞에 뭐 붙어야 됩니까? over입니다. 여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intralingual transfer. 오류는 intralingual, 결과는 오류. 여기는 뭐예요? interlingual transfer, interlingual error. 됐죠? 우리 이거 많죠?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dults and children both manifest intralingual error, result of attempt to discover the rule of L2 apart from the rule of L1 했는데 성장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자 방해인데
첫 번째 언어와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서 방해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초점은 intralingual error입니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developmental error.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많은 경우에 복수 영어의 학습에 있어서 과잉 일반화를 해서 children's 하죠. 아직도 가끔 이렇게 어른들도 I got 3 children's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인데 이거는 방해를 전혀 받지 않은 겁니다. L1의 방해가 전혀 있지 않은 거입니다. intralingual error.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이전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서 예외 규정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그 규칙에 있어서 잘못 적용한 거입니다. 언어 내 지식의 축적에서 일어나는 오류이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